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9.2% 폭락. 끝난 줄 알았던 자산의 거래량이 최근 최대 3,695%까지 폭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심층 분석할 주제는 바로 디카르고 DKA입니다. 네, 이 엄청난 변동성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기준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핀테크 연구소의 3월 26일자 긴급 점검 리포트를 보면요. 완벽한 기술적 진화와 철저한 시장의 외면이 이렇게 극명하게 충돌하는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비정상적인 거래량 폭발이 기술적 진화가 만들어낸 화려한 부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는 마지막 불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의 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술력은 2.0으로 진화했는데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1.0에 멈춰있다는 것이죠. 기술력과 신뢰의 괴리군요. 먼저 기술적 펀더멘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기술력이 2.0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까? 핵심은 완전히 독자적인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디카르고는 한국 최초로 아비트럼 오빗 기반의 L3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 보죠. 보통 블록체인에서 L1이나 L2라는 용어는 시청자 여러분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L3 네트워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 만들어진 완전히 독립된 전용차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L1이 복잡한 기본 도로망이고 L2가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고속도로라면 L3는 오직 물류 데이터만을 위해 뚫어놓은 초고속 지하 전용 터널입니다. 전용 터널이라 그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할 수치가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까? 네, 수치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거래당 평균 수수료가 0.003달러, 블록 생성 시간이 0.25초에 불과합니다. 수수료가 0.003달러라면 사실상 무료에 가깝군요. 블록 생성 0.25초 역시 눈 깜짝할 새고요. 그런데 물류산업에서 이 극단적인 저비용 구조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까? 바로 물류 추적의 본질적인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물류 기업은 거대한 컨테이너 한 개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개별 물품들이 들어있겠죠. 맞습니다. 그 안에 든 수십만, 수백만 개의 개별 화물 바코드를 매 순간 스캔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합니다. 한 번 기록할 때마다 1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수수료가 0.003달러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내려와야만 비로소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실제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 있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완벽히 돌파했다는 뜻이네요. 여기에 글로벌 생태계 확장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 즉 EVM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리포트에 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VM 호환성은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규칙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립된 로컬 시스템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규격을 장착한 것이죠. 글로벌 무대로 나갈 준비를 마친 셈이군요. 네, 이를 바탕으로 리플의 RUSD 스테이블 코인을 생태계에 통합하고 바이코노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디플이라는 물류관리 기능과 디크로스라는 결제 시스템을 웹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사스 형태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을 직접 생태계로 끌어들이겠다는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완벽한 전용 터널을 뚫었고 수수료는 공짜 수준에 글로벌 표준 언어까지 장착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발전했는데 왜 현재 가격은 2026년 3월 25일 기준 고작 0.00538달러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최고점 대비 99.2%가 증발한 상태 그대로라는 건 시장이 이 놀라운 기술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핀테크 연구소 리포트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기술과 바닥에 붙은 가치의 극심한 괴리. 그 원인은 과거의 치명적인 그림자, 바로 2021년 발생한 업비트 소명 요구 사건에 있습니다. 유통량 조작 논란 말이죠. 맞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코인의 유통량 투명성은 곧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당시 논란이 일면서 투자자들이 가졌던 굳건한 신뢰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총 발행량 50억 개가 100% 유통 중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매도 폭탄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점은 객관적인 호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데이터상으로는 명백한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한번 깊게 각인된 불신의 낙인은 100% 유통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군요. 과거에 심각한 위생 문제로 문을 닫았던 식당이 미슐랭 3스타 셰프를 영입해서 완벽한 최첨단 주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들은 과거에 불쾌했던 기억 때문에 아직도 그 식당 문 열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 기후가 현재 디카르고의 딜레마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주방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님이 음식을 믿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식당에 손님이 없다는 건 리포트가 지적하는 B2B 사업의 맹점과 직결됩니다. 어떤 맹점입니까? 메인넷을 출시하고 최첨단 주방을 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 발표라는 화려한 간판만 있을 뿐 실제 물류 현장에서 대규모로 채택되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가시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판은 요란한데 영수증이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시장은 이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화물이 오고 가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냉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그들의 완벽한 기술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극심한 신뢰의 적자가 현재 시장 지표와 차트에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리포트는 현재 상황을 역사적 과매도 구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차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투매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의 매수와 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상대 강도 지수, 즉 RSI 지표가 현재 7.86을 기록 중입니다. 7.86이요? 일반적으로 30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에 물량을 던질 사람은 다 던진 과매도 상태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7.86은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극단적인 바닥 수치입니다. 더불어 추세의 단기적인 전환을 알려주는 스토캐스팅 RSI 역시 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기술적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단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반등이 임박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해도 됩니까? 기술적 지표만 본다면 골든 시그널이 쳐진 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매도 물량이 완전히 말랐고 바닥 신호가 명확하다면 3,695% 폭발한 거래량에 당장 올라타야 할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데이터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극적인 반등 신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적인 두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DKA의 현재 시가총액은 단 360억 원, 코인게코 순위 696위에 불과한 초소형 자산입니다. 360억 원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체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24시간 거래량을 보면 4,800만 달러에서 6,100만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자산 전체의 시가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360억 원인데 하루 거래량이 6천만 달러를 넘는다. 이건 마치 거대한 V8 8기통 엔진을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에 억지로 집어넣은 꼴이군요. 운전대를 살짝만 건드려도 차가 통째로 튕겨나가거나 뒤집혀버리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순수한 변동성 그 자체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거대한 엔진의 폭발력을 장난감 뼈대가 전혀 견디지 못하는 상태죠. 소수의 세력이나 적은 자본만으로도 가격을 위아래로 무자비하게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중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추락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데드크로스라면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산의 구조적인 가격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기술적 약세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신호와 구조적인 장기 하락 추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전장입니다. 그렇다면 핀테크 연구소는 향후 6개월 동안 이 자산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요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생존과 부활을 결정지을 4가지 핵심 트리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가 향후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하게 됩니다. 속도감 있게 짚어보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티오리의 글로벌 보안 감사 통과 여부입니다.
이는 무너진 신뢰의 기반을 다시 다지는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 상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난감 자동차 수준의 초소형 시총이 가진 유동성 한계를 단번에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죠. 세 번째는 실사용과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증명입니다. 앞서 언급한 디플 및 디크로스 솔루션이 실제 물류기업에 채택되어서 온체인 데이터로 실사용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시적 환경이죠. 네, 2016년 한국 디지털 자산법 2단계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자본 유입을 이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트리거가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미래는 극명하게 엇갈리겠군요. 리포트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확률과 함께 면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세 확률 25%로 분석된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네 가지 트리거가 모두 긍정적으로 발동하는 25% 확률의 최상 시나리오에서는 핀테크 연구소가 목표가를 0.015달러에서 0.015달러로 예측합니다. 현재가 대비 얼마나 상승하는 수치입니까? 최대 365% 폭등하는 수치입니다. 리플 결제망 연동을 통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L3 전용 터널의 화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부활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핀테크 연구소가 발생 확률 50%로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세일즈가 부진한 현실적인 상황을 의미합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메인넷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만 막상 파트너십 확장에 비해 가시적인 실사용 증가가 더딘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때 목표가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목표가는 0.0055달러에서 0.0009달러 구간에 갇히게 됩니다. 경진 프로젝트 대비 차별화가 늦어지면서 폭발적인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박스권에 갇히는 답답한 장세가 되겠군요. 네, 0.0060달러 부근의 1차 저항선에서 매번 매물대에 부딪히며 횡보하는 흐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확률이 절반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비관적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발생 확률은 낙관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25%입니다. 만약 보안감사에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기존 파트너십마저 해지되는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라고 믿었던 지점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건가요? 그 즉시 철저한 패닉 셀링이 촉발됩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바로 0.0042달러입니다. 0.0042달러가 뚫리면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이 지지선이 허무하게 붕괴되면 다음 방어선인 0.0025달러까지 순식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현재 가격에서 54%가 추가로 증발하는 폭락입니다. 반토막 이상에 날아간다는 소리군요. 네,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상장 폐지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절망적 시나리오입니다. 위로 365% 폭등할 확률 25%, 아래로 54% 폭락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확률 25%. 그야말로 동전 던지기 수준의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각도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떤 각도죠? 시청자 입장에서 물류 블록체인의 혁신에 투자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며 디카르고를 선택해야만 합니까? 글로벌 시장에 이미 검증된 강력한 대안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열쇠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리포트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지목한 비체인을 보십시오. 비체인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체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1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거물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다수 확보하고 있죠. 36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자산과는 체급 자체가 다르군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열쇠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춘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로컬 코인이 그 견고한 벽을 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무기마저 아직 시장의 검증을 완벽히 받지 못한 상태네요.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핀테크 연구소는 과연 어떤 투자 플레이북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초고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공격형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해부해보죠. 고수익을 좇는 공격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무모한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리포트는 현재의 극심한 과매도 구간을 활용하되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비중으로만 분할 진입할 것을 엄격히 권고합니다. 비중 조절의 핵심이군요. 손절매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었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계적인 위험 관리입니다.
만약 가격이 0.0035달러 밑으로 이탈할 경우 반등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갖지 말고 즉각적인 손절매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0.0035달러 붕괴 시 전량 손절. 매우 냉혹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보수적 성향의 시청자나 물류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믿고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지시합니까? 보수적 투자자에게 핀테크 연구소의 지침은 단호합니다. 현재 시점 매수 금지, 즉 완벽한 관망입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뜻이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티오리의 보안 감사 통과와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확인된 후에 접근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입 비중 역시 전체 자산의 1에서 3% 이내로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요? 당장의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2에서 3년 관점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DCA 전략을 권장합니다. DCA 전략을 통해 변동성 리스크를 시간으로 분산시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장기 투자 역시 대형 물류기업의 실제 도입 데이터가 온체인상에서 증명될 때만 홀딩을 유지하라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군요. 결과적으로 핀테크 연구소가 이 리포트에 부여한 최종 종합 평점은 몇 점입니까? 5점 만점에 단 2점 0점에 불과합니다. 2점 0점이요. 상당히 박한 평가네요. 네, L3라는 최첨단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과거의 치명적 논란과 가시적인 실사용 데이터의 부재가 발목을 꽉 잡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는 이 자산이 단순히 위험하다를 넘어섭니다. 잠재력은 높으나 신뢰 부재로 인해 투자금 전액이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울트라 하이 리스크, 울트라 하이 리워드 대상임을 시청자에게 객관적으로 각인시키는 수치죠. 극적인 부활을 위한 25%의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25% 확률의 깊은 심연으로 추락할 것인가. 향후 6개월간 벌어질 핵심 트리거들의 진행 상황을 냉철하게 모니터링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필수적인 면책 조항을 분명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본 영상의 모든 분석 내용은 2026년 3월 25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핀테크 연구소 가상자산 분석팀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크며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시청자 당사자 본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늘 디카르고 DKA의 양극단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류 블록체인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수록 정작 일반 소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L3로 진화해 0.25초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터널에서 완벽하게 화물 데이터를 나르고 있지만 냉혹한 자본시장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에 명확히 보이는 파트너십과 폭발적인 거래량 숫자를 원합니다. 투명성을 무기로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이 역설적이게도 과거에 불투명했던 그림자 때문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 과연 시청자 여러분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혁신에 스스로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지며 신뢰라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